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뭐 불편한 이야기를 들을 때도 뭐 어떤 뭔가 불편한 이야기를 할 때도 거절을 해야 될 때도 제가 뭔가 말씀하시죠 하고 슬라이드 공유를 딱 중단하고 우리의 얼굴이 나타나게 했을 때도 아, 지금 이 순간 내가 말을 해야 되는 것인가. 이런 부분들이, 이런 상황들이 감정의 민첩성이 필요한 그런 순간들이긴 해요. 그래서 감정의 민첩성이라는 게 긍정적일 때는요.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표현하면 되니까 생각보다 괜찮습니다. 뭐 이렇게 막 개발하거나 연습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데 특히나 불편할 때 아니면 상대방의 감정이 불편하거나 불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럴 때는 우리가 사실 이거를 민첩하게 포착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무 말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포착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이거를 잘 다루는 게 중요하죠. 감정이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. 이게 내가 있고요. 상대방이 있는데 첫 번째 감정은 이런 거예요. 내가 나한테 느끼는 감정입니다. 아, 나는 왜 이렇게 소심하지? 그러니까 내 행동이나 상황에 대해서 내 자신의 반응이에요. 나는 왜 이렇게 소심하지? 나는 왜 이렇게 어른스럽지 못하지? 아, 나는 왜 이렇게 변덕스럽지?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또 하나 감정은 뭐냐면 내가 상대방한테 느끼는 거예요. 아,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. 그래서 화가 나요. 내가 상대방한테 느끼는 감정이에요. 아니, 내가 어린이도 아닌데 왜 저녁만 되면 연락을 하시지? 사실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몇 년 전에 비가 오면 맨날 집에는 잘 들어갔냐? 눈이 오면 오늘 바깥 출입하지 마라. 오늘 비가 많이 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이게 앞뒤가 바뀐 것 같은 거예요. 지금은 내가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오늘 눈이 많이 온다고 하시니 외출을 삼가하십시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왜 맨날 부모님이 나한테 전화를 하실까? 그러다가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. 근데 앞뒤가 바뀐 것 같습니다. 이제는 저도 어른이니 제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제 걱정은 그만 접어두시죠. 그런다부터 전화 안 하시네요. 내가 상대방한테 느끼는 어떤 감정도 있잖아요. 그리고요, 또 상대방도 있어요. 상대가 나한테 느끼는 감정.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불편해할 것 같아.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공격적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? 뭐 나를 소심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? 나를 자신감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어떡하지?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방이 상대가 본인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죠. 우리가 피코치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피코치가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가 좀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. 아, 저 사람이 본인을 좀 자책하나 보다. 아, 스스로한테 좀 실망스러운가 보다. 아, 본인을 되게 자랑스러워 하나 보다.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내가 나한테 느끼는 감정이나 내가 상대방한테 느끼는 감정 이런 거는요, 제가 느끼는 거니까 이건 그냥 저의 뭐 판단이고 제가 인식하고 제가 이해한 감정이 맞는 거죠. 그래서 이거는 제가 느끼는 거예요. 이 감정에 대해서는 내가 이 감정을 수용해야 돼요. 우리가 그런 생각 하거든요. 애들한테 화를 내고 나서도 아우 내가 엄마인데 어른스럽지 못하게 애하고 똑같이 애처럼 싸웠다, 화를 냈다 이러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미안해하거나 자책하거나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나도 사람인데 화낼 수 있죠. 그런데 상대방이 이럴 거야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건 다 추론입니다. 아, 저 사람이 나를 불편해 하나 봐.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봐. 아, 이건 좋은 거네요. 저 사람이 뭔가 나를 공격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. 아, 되게 본인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아. 이거는 뭐냐면 내가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, 그 사람의 반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의 감정이 저럴 것이다 라고 추론한 거예요. 이거는 타인의 관점이거든요. 수용하기는 수용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추론이라는 겁니다.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. 나의 추론이 항상 정확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아, 저 사람이 나를 불편해 하는 게 기정사실이야. 이거는 안 돼요. 불편한가 봐. 라고 예측할 수도 있고 추측할 수는 있지만 저 사람은 나를 불편해 해. 라고 단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되게 위험하거든요. 어쨌거나 감정은 이렇게 내가 나한테 느끼는 거, 내가 상대방한테 느끼는 거, 상대가 나한테 느끼는 거,
그가 본인에게 느끼는 거.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감정이 있고요. 이 네 가지 종류의 감정은 전부 다 수용되고 받아들여져야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이 소통 장면에서 소통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. 아까 이제 그 대화의 문제의 사춘기 아이한테로 다시 돌아가 봐요. 퇴근했더니 인사도 안 하고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간 사춘기 딸. 그랬더니 이제 아빠가 열받았어요. 그래서 아이한테 얘기합니다. 너는 애가 왜 그 모양이야? 아빠가 그렇게 가르쳤어? 버르장머리 없이. 당장 나와!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이렇게 말할 수 있죠.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할 때 아빠가 이 네 가지 종류의 감정 중에 아빠가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이 아래쪽 있잖아요. 아이가 아빠한테 어떻게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? 또 아이 스스로는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? 어떻게 느낄까?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렇게 감정이 확 올라와서 이야기할 때는요, 생각보다 다른 감정들은 다 도망가고 없어요. 내가 상대방한테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만 남아 있습니다. 언짢다. 왜요? 나를 무시한 것 같으니까 불쾌하고 인사도 안 하고 들어가 버리니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러니까 당혹스럽고. 그래서 이렇게 뭔가 아빠 입장에서는 타인 관점에 대한 수용도 잘 안 되지만 본인 관점에 대한 수용도 잘 안 되죠. 지금 자기의 행동이나 상황에 대해서 아이한테 가서 당장 나와! 이렇게 말하는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뭔가 판단이나 이런 게 안 돼요. 만약 옆에서 이제 붙잡고, 야, 왜 그래? 이렇게 물어보면, 야, 쟤가 나를 열받게 하잖아.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. 이렇다는 건 뭐냐면, 본인의 행동이나 상황에 대한 자기 반응, 자신의 반응에 대한 인식이 안 되고 있다라는 뜻인 거죠. 잠깐 멈춰서 당장 나와! 하고 화를 내는 본인에 대해서 잠깐 멈춰서 관찰자 시각에서 그럴 수 있지. 이 상황은 충분히 화낼 만한 상황이야. 아빠라면 잘못된 행동은 따끔하게 얘기하고 뭔가 얘기해 줘야지 해서 이 물음표가 내가 나의 느끼는 이 감정, 이 물음표가 해결이 돼서 하는 행동이라면 사실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. 옳은 행동이라 말할 순 없지만. 근데 이 부분을 물어봤더니 제가 나를 열받게 하잖아. 라고 이야기하면 감정이 생긴 대로 이렇게 흘러가 버린 거죠. 여기서는 자기 관점에 대한 수용도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. 더 많은 리더십 코칭에 대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본 채널과 협회의 인스타그램, 블로그,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.